종부세 올려도 절대 집 안 판대요. 깜짝 고지서 받았지만. 이거 자꾸 언론에서 깜짝 고지서 뭐 갑자기 날라온 폭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617? 710 플러스 3월 공시가격. 여기가 최종이죠. 올해 3월에 이미 다 끝난 얘기고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제 고지서 받아놓고서 난 몰랐어요. 11월 25일에 수능 볼 거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문제 되게 어렵게 낼 거야. 공부 안 하고 있다가 11월 돼서 난 문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몰랐어요. 다를 게 뭐예요? 저렇게 여러 채 사신 분들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그러면 뭐해? 당장 들어가서 공부해. 집에 가서 게임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당장 공부해. 그러면서 막상 본인들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 깜짝이다. 화들짝 놀랐다. 종부세 폭탄이 날라왔다 나한테. 공시가격 딱 나왔을 때 내 집이 얼마고 내가 몇 주택이고 그런 거 그냥 인터넷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계산기 있죠. 그것만 해봤어도 아, 나 이번에 종부세 폭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다주택인데 종부세 폭탄이구나. 빨리 집 팔아야 되겠구나. 몰랐다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본인이 신경 하나도 안 쓴 거고 알았다면은 그거를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겠다. 혹은 그 전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보려다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건데 이제 와서 폭탄이네요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어이가 없어서 힘이 빠지는데 1억을 분할 납부해서 6개월 안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어떻게 내냐. 임대 연소득이 2천이다. 세금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팔아야지. 종부세가 1억 나오는데 임대 연소득이 2천이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월세는 일부고 대부분이 뭐다? 전세다. 그러니까 거주 남한테 맡기고 필요 자금도 대부분 남한테 맡기고 그런 거죠. 내년에는 더 오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집에 위장 이혼. 이혼하고 한 가구씩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조차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당장 이혼해라. 위장으로. 저런 것들은 잡아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하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사생활 침해죠.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빅브라더인 거고 대신에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이혼을 했는데 한 집에서 계속 살아. 전입신고가 없어. 이혼했는데. 이거는 99% 세금 덜 내려고 위장 이혼한 거죠. 그래서 전입 부분만 잘 확인해 봐라. 그리고 고시원 같은데 위장 전입하고 이런 정도까지 그런 건 충분히 어느 정도 대부분은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전세금 돌려주면서 할 정도라면은 세금 충분히 낼 수 있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럴 경우는 거의 실제 이혼일 경우가 많고 마음만 먹으면 적발할 수 있다. 추천하진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데 왜 기사에선 이렇게 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니들이 걸려서 적발되든 말든 일단 당장 집값 안 떨어지면 되니까 이런 거는 밑에 이렇게 보험 약관 설명하듯이 불리한 거는 싹 뒤에 슬그머니 껴넣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분 또 나왔습니다. 또 소설을 썼습니다. 종부세 올라가니까 일단은 요거는 종부세가 올라가면 월세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월세 매물이 부족해요? 월세 매물이 계속 줄고 수요가 늘고 있어요? 전세의 월세화라고 하고 있는데 전세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높을 뿐이지 월세는 가격 엄청나게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냐?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직거래를 막기 위해서 미리 해놓은 게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상한제. 거기다가 이미 전세든 월세든 잔뜩 오를 만큼 올라서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당연히 저렇게 된다. 무조건 임대인은 갑이야. 여태까지 자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가 너무 많다. 임대인 권리 없다. 재산권 행사 못한다. 저딴 말 할 수 있으면 재산권 행사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임차인의 권리는 진짜 요만큼 늘었어요. 95%의 임대인의 권리와 5%의 임차인 권리에서 90% 임대인 권리랑 10% 임차인 권리 이 정도로 바뀐 거예요. 맨날 지금도 임대인이 갑질하지 임차인이 갑질해요? 얼마나 해요? 해봤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갑질한대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실거주 들어온다고 갑질하는 집주인들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종부세 올린다고 월세 올린다. 그냥 뇌피셜이죠. 그러면은 저는 뭐 유튜브에 세금 부과한다니까 여기 회원 가입료를 12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들 다 다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스트리밍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분탕질 치니까 좀 저렴하게 한 건데 그냥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비싼데 뭐 상담료라고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찾는 수요와 공급하는 공급자의 적절하다는 가격 선이 되니까 오시는 거지. 막 내 맘대로 막 20만원 30만원 올려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들어오시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시장 왜곡이지 시장 논리예요? 시장 왜곡이에요 그건. 독점에서 지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것 이게 시장 왜곡이죠. 그리고 독점 막는 법안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집에 대해서는 지들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면은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시장이라는 소리죠. 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다? 왜곡된 시장 논리를 가지고 이걸 시장 논리라고 우기고 있으니 당연히 소설이 저 따위로밖에 나올 수가 없고 언론에서는 그걸 띄우고 싶으니까 그걸 퍼다가 하고 있는 거죠. 집 한 채 있어 종부세 폭탄 난리라고 하고 있는데 뭐 장사가 안 되고 용돈 줄이고 소비가 줄고 자 일단은 종부세로 월세 늘어난다는 거 여기부터가 검증이 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데 요 뒤에 얘기가 뭐가 맞는 말이 있겠느냐. 종부세 세수가 5조 7천억이랍니다. 종부세 세수 엄청 많이 걷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종부세 세수가 높아요. 부동산 세수에서 대부분 종부세예요. 부동산 세금의 대부분은 양도세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 막혔으면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 세금 줄면 줄었지 늘진 않는다. 자 서울에서 한번 하면은 막 양도세 몇 억씩 낸대요. 5조 7천 나오려면 5만 7천 건 나오면 되죠. 양도세가 훨씬 더 세요. 예전부터 막 집 사면은 보수화 된다느니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상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논리가 말이 안 맞는 사람이었죠. 저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정부를 까고 원래 싫어했던 사람이다. 서울 집값 흔들 한 방에 1억 떨어졌고 지금 호가 떨어지고 있죠. 종부세 폭탄 안 팝니다. 깎아서 팔아요. 여기 뭐 노원 이야기 나왔지만 강남 더 깎아서 팔고 있죠. 상승률 뚝 떨어졌다 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버틴다고 하는데 왜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질까요? 나는 안 팔 거야. 안 팔고 버틴다. 안 팔고 버텨요? 9월 23일 기준으로 모든 지역 매물 폭탄 고지서를 지금 받아서 폭탄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때부터 이미 폭탄 날아올 거 알고 요때 처분 못했으니까 더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 이제 황금성 생각해서 지금쯤 처분해야 내가 종부세 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내놓은 사람들이 쭉 늘어났다. 거기다가 지금 황금성 엄청 떨어졌구나. 아 그러면은 종부세 시즌 다 돼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놔서 팔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놓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날라왔으니까 아 나 세금 낼 돈 없어요. 종부세 폭탄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오를 거니까 지금 내가 비싸게 올린 가격에 사주세요.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이 정도 논거는 있어야 소설 소리를 안 듣는 거지. 지금 시장 상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종부세 올리면 월세 올라간다. 그럼 종부세를 안 올렸을 때는 월세는 왜 올라갔어요? 전세랑? 여기서 만약에 반박을 한다. 그때는 저금리고 임대차법이 나왔고 반대로 그러면 지금 고금리고 서울 아파트 11월 거래 중에서 하락가가 50%가 넘어갔습니다. 절대로 싸게는 안 팔아요. 종부세 나와도 절대 안 팔아요. 이 사람들은 소설이에요 소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안 팔아. 안 판다고? 너네 다짐해라. 그동안 나는 몰래 팔고 나가야지. 우리 언론의 관훈클럽 분들은 빨리 파셔야지. 안 팔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죠. 아니 왜 종부세 부과되고 금리 올라가고 그래도 안 팔겠다고 하면은 이건 올라가야죠. 수요가 없어도 공급이 더 줄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 팔아서 지금 매수 우위 지수, 매매 수급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죠. 안 판다고 소설을 쓰고 있지만 막상 안 파는 사람은 없다. 다 지금 팔려고 안달이 나 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안달이 나기 전에 저런 거 그래프 안 보고 기사만 보는 사람들이 팔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면은 집값 뚝뚝 떨어지니까 안 팔고 있어요 라고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저 기사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물리는 거죠. 거기다 원리금 월 176만원 6% 턱밑 대출금리 턱밑이에요 지금. 조금 과장한 건 있긴 하지만 곧 올라갑니다. 왜? 요거 반영 안 된 거니까. 25일날 기사가 나왔으면 반영 전이에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 정도인 거지. 내년 시작할 때 6%는 기본이고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거다. 내년에 기준금리 적어도 3차례 이상은 올릴 것으로 보이죠. 분기별로 한 번씩 올라서 4차례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B컷 안 할까면 그러면은 6%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마다 곡소리. 그렇게 곡소리 걱정해줄 거면은 영끌족들 할 때 저금리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영끌에서 집 살 때 아니다. 라는 기사를 한 번이라도 냈냐 너네가. 이제 와서 걱정해주는 척하고 있어요. 결론. 절대로 집 안 팝니다. 종부세가 올라도 안 팔아요. 금리가 올라도 절대 안 팝니다. 라고 언론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심리 지수가 이미 매수자 우위고 이게 강화되고 있다. 라는 것은 안 팝니다가 아니라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거죠. 저들이 종부세 때문에 세금 세입자한테 떠넘기고 안 판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걸 본인들도 인정을 했는지 기사가 나왔는데 다른 데는 안 되지만 학군이라는 특별한 것 때문에 대치동은 안 팔고 버틸 수 있다. 세입자한테 떠넘길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왜? 강남 떨어지면 박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집이라고 하고 있죠. 강남집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강남 떨어지게 되면 다 박살나니까.
이러다가 다 죽어 하니까 안 파는 것처럼 만들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아까 하락거래 보면은 억대 하락은 대부분 강남에서 나온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팔려고 안달이 나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안 판다가 아니라 팔고 싶은데 못 판다가 맞는 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